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의 영향과 오라클 실적의 영향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혼조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일단 이 전반적인 장중의 내용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 같이 회복을 시도했기 때문에 일단 장중의 분위기는 뭐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뭐가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어떤 그런 강력한 매도세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로 10%가 급락을 했고요. 이거 때문에 AI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구글이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근데 이제 다른 지수들을 보시면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S&P는 0.2%, 러셀 지수는 1.1% 올랐죠. 그죠? 상승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58%나 됐습니다. 이 보시면은 빅테크, AI 테마를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상승을 한 거는 긍정적인 FOMC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제 저녁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연준에서 단기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금 뭐 사실 경제 상황이 막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단기 유동성 문제가 조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자그만, 그러니까 마치 과속방지턱 같은 그런 이제 시장에 작은 장애물이 있던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장애물마저도, 우리 연준은 그런 장애물마저도, 그런 작은 장애물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린 그런 것마저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시장에 보인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이나 뭐 어떤 그런 거와 약간 다르게 어떤 연준의 그런 굉장히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그 30년물 채권인데요. 장기채 시장은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분봉을 좀 잠깐 보시자면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채권은 쭉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보고 뭐 연준의 완화 기대감이 뭐 시장에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금리에 민감한 이런 친구들 위주로 많이 오른 것은 어쨌든 연준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장기 금리와 상관없이. 일단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지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마감하고 나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긴 했는데 좋긴 했는데 일단 이것 또한 또 시장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외에서 한 4.6%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제 계속해서 FOMC 회의 이후에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AI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계속해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FOMC라는 어떤 좀 이 시장 어떤 그 FOMC라는 매크로적인 변수가 등장을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좀 금리에 민감했던 친구들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AI가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순환매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시장이 통째로 막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오르거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데 시장 안에서 돈은 맴돌고 있고 그 맴돌고 있는 돈들이 AI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런 쏠림이 이제 여러 경기에 어떤 여러 금리에 민감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로 골고루 퍼지는 과정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쏠림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런 쏠림을 굉장히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양호하게 이런 쏠림을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냥 계속 좋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중요한 이벤트 다 끝났죠. 그죠? 올해는요. FOMC 회의 끝났고요. 뭐 AI 기업들 실적 발표도 끝났으니까 이제 사실상 연말까지 특별한 이벤트는 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다음 주에 미국 아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겠네요. 그죠? 이거 하나 빼면은 특별한 건 아마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굉장히 좋게 마감했다라는 거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겠죠. 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지금은 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매수 대응이 기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좀 보자면은 어젯밤 S&P 지수 쭉 빠졌다가 아래 꼬리가 달렸죠. 그죠? 예. 특별히 매도신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S&P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저항입니다. 근데 이 저항을 돌파한 착을 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믿어줘야 되겠죠. 그죠? 한 번 돌파한 착인데 실패하고, 두 번 돌파한 착인데 실패하고, 세 번 도전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레벨업 됐다. 다만 아직도 위쪽에 전고점이 있다.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다.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저항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방향성은 분명히 위쪽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강하고 S&P가 좀 상승이 둔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이 S&P 지수가 또 다시 나스닥을 제치고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치고 오르는 강한 모습을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나스닥은 어떻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를 못 넘고 있어요. 둥그스름하게 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빠지는 거는 이제 매수가 정석입니다. 근데 뭐 지금 나스닥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쯤 뭐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조정을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구나, 매수하자, 뭐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일단은 뭐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죠? FOMC 회의 이후로 뭐 금리와 관련된 뭐 금리 인하하기도 했고,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보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S&P 지수와 러셀 지수가 급격히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스닥만 상승에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AI 쏠림이 완화가 되는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깜짝 러셀 지수가 또다시 전고점 저항을 넘어서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시작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은 제 생각에 한국 증시에도 조금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AI 관련 기업들의 그 흐름이 요즘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런 평소에 소외받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소외됐던 친구들,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같은 게 좀 이제 움직일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러셀 지수의 움직임이요.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건전하다. 순환매를 통해서 잘 상승하고 있고, 그렇게 큰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다고요. 그죠? 쭉쭉쭉쭉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중요한 지지선인 여기를, 어떤 마디 가격인 여기를 급격하게 깨버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튀어오를 수 있으나, 지금 이 변동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미국 증시는 안정적입니다. 좋게 보셔야 되겠고, 이건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업종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이거 금리 어떤 연준의 그런 연준의 시장 안정 정책,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반도체도 근데 여전히 잘 나갑니다. 그죠? 상승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나, 중요한 여기 전고점을 막 넘어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상승의 흐름은 조금 답답하긴 하나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좋게 봐야 되겠죠.
여전히 대장은 반도체 AI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안 좋긴 하니까 또 근데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 AI가 아닌 다른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살아나는 순환매가 나타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장기 채권은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좀 이 완화적인 발언을 했지만 사실 그게 이 전반적인 그냥 시장의 분위기만 좀 좋게 한 거지. 구체적으로 장기 금리를 장기 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장기 금리를 이 떨어뜨릴 만한 사실 그런 요인은 솔직히 잘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준이 장기 금리를 그렇게 안정시키려는 의지까지는 어젯밤에 잘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뭐 바닥 만들 수 있긴 하니까 일단 지켜는 보자고요. 아직은 바닥 안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확 살아나면서 뭐 최소한 보합이나 이 정도 마감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여기가 바닥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채권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움직이고 있다. 예. 연준이 단기 금융시장을 많이 안정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고요. 금값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이었던 그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고점이죠. 이 자리를 돌파한 짝하면 여기 있는 이 전고점을 돌파한 짝하면 이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면서 다시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금도 매력적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가 저항이죠. 이 자리 넘어서기 전까지는 탄력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렇게 강한 흐름이고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면은 이 금값은 또 오르려고 하겠죠, 그죠? 금값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다 봤고요. 뭐 국제유가는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 뭐 구리값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콩값 이런 건 좀 약하네요, 그죠? 하여튼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이네요, 그죠? 사실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 브로드컴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니까 반도체가 좀 약하겠지. 어제 미국 증시 뭐 헬스케어 업종들 좋았으니까 오늘 코스피 헬스케어 오늘 한국에서도 제약바이오나 이런 게 좀 좋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죠? 코스피 거의 전 업종 전 종목이 다 올랐죠. 그죠?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 그래서 오늘 하락 마감했죠.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습니다. 사실 뭐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하여튼 최근에 코스닥은 좀 힘이 없긴 합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전고점 1625가 무거운 저항이죠. 전고점이죠. 1625를 넘어서지 못해 갖고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중이라서 흐름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코스피가 사실 조금 요즘에 좀 탄력이 좀 좋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브로드컴이 어쩌고 뭐 나스닥이 어떻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한국 증시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계속 올라가고 코스피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 뭐 코스닥은 이제 저항 앞두고 나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코스닥의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또다시 불안해지긴 합니다.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서 매도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조정이 좀 추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21선 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사실 이런 무거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위쪽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 뭐 긍정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최근 2거래일 동안 힘이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당장 이 자리를 돌파한 작 하기는 좀 어렵겠다.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코스피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자리는 여기 그죠? 저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두 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90.75 대충 591 그리고 그 603.65 뭐 대충 603 604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뭐 보시다시피 저항이죠, 그죠? 그 자리를 앞두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코스피요. 지금 코스피 하락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하방 베팅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이 코스피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날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전날 하락을 했었는데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또 빠질 수 있죠. 근데 빨리 회복했으니까 좋게 봐야 되겠죠. 풋옵션들이 고개를 들다가 그래서 다시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죠,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그런 공간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위험해졌다, 코스피는 안전해졌다 보시면 되겠고, 환율이 좀 요즘 문제긴 합니다. 환율이 1475원이 무거운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74.5원. 뭐 사실상 75원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죠. 조만간 이제 뭐곧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외환 당국에서 어떤 이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한지 일단 뭔가 못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신고가 랠리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어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주식시장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하여튼 지금 이런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을 주식시장은 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환율 원화 약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드라마틱한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1475원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그만 올라가고 싶으면 빨리 장대 음봉이 확 나와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압력을 잘, 지금까지 상승 압력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 1475원 넘지 못했지만 조만간 신고가 랠리, 원화가 엄청 약해지겠구나, 또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삼성전자 잘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이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오늘 좀 미지근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으면 깔끔하게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좀 미지근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이닉스는 조금 답답해졌죠, 흐름이요. 조금 좀 오늘 좀 애매했습니다. 오늘 좀 더 강하게 올랐으면 걱정이 없는데 오늘 조금 약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다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막 지금 급락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찔찔찔찔 빠지고 있고 이런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죠.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바닥 확인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근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일본 증시도 그래요. 그죠? FOMC의 충격 등을 딛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 위쪽에 있는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을 천천히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 최근에 좀 한번 추세가 붕괴될 뻔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죠. 여기가 직전 고점 자리죠. 근데 이런 자리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목표치가 이까지 열린다는 거, 굉장히 흐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긍정적입니다. 연준에서 다시 그 단기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버렸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을 잡고 또 다시 반등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건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동성을 우리가 걱정 없게 해줄게라고 연준이 의지를 보였으니까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